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풀악셀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풀악셀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공 축소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풀악셀이 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풀악셀은 모공에 정말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부작용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 끝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자, 풀악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풀악셀은 모공 축소에 좋은 시술인데요. 사실은 모공 타입에 따라서 풀악셀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풀악셀과 다른 시술을 같이 병행해야지 좋은 모공도 있어요. 그래서 모공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이 모공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질이나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모공이 막혀서 그 밑에 피지가 점점 쌓여서 모공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모공 자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 자체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공의 세 가지 타입 모두 다 풀악셀로 효과를 보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첫 번째,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약을 같이 병행하시는 효과가 좀 더 좋고요. 두 번째, 피지가 안에 쌓여서, 그러니까 각질로 인해서 쌓이신 분들은 필링이라든지 이런 겉에를 벗겨주는 시술, 각질을 벗겨주는 시술, 내지는 모공에 차있는 이 피지를 녹여주는 시술을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고요. 세 번째, 피부 자체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지신 분들은 이 풀악셀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피부 타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집에서 내가 얼굴을 보고서 피부 타입이 어떤 건지 알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피부 타입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타입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피부 타입의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풀악셀을 하실 건데 풀악셀이 도대체 뭘까요? 풀악셀은 간단히 얘기하면 피부 표면을 레이저로 이렇게 깎아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구덩이를 파는 거죠. 구덩이를 파게 되면 피부에 난 상처가 새살이 막 나게 돼요. 새살이 뿜뿜 나면서 이 모공도 같이 막히게 되고 모공이 줄어들면서 콜라겐 형성이 같이 되면서 점점 더 탄력 있는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악셀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부에 상처를 일부러 내고 그 상처가 새살이 나게 되면서 모공이 같이 덮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풀악셀은 어디에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모공은 이쪽 나비존 내지는 애플존 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앞광대 쪽이 많이 모공이 크시죠? 이 부분에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요 미간 사이나 이마에도 보통 많이 하세요. 그렇게 국부적으로 일부 부위에 대해서도 가능하시고 얼굴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시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시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요. 마취를 얼굴 전체 내지 시술하실 부위에 바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마취를 닦아내고 의사 선생님이 얼굴 전체에 콩콩콩콩콩콩 해서 미세한 모는 종이 내지는 바둑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술하실 때 자체는 그렇게 통증이 크신 편은 아니세요. 시술 시간은 마취 시간을 제외하고 시술 시간만 따지면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고요. 마취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 정도로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정도면 마치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시술 간격 같은 경우는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새살이 나야 되기 때문에 새살이 나고 피부가 진정되는 시간이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시술하시면 됩니다. 풀악셀은 같이 하면 좋은 시술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간단한 거는 보톡스, 모공 보톡스라고 해서 보톡스를 같이 해주시면 모공이 좀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 새살을 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앰플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도포해주면 좋습니다. 풀악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풀악셀은 얼굴이 많이 좀 붉어지세요.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3일 정도까지는 많이 붉음증이 있고요. 일주일까지는 미세한 딱지들이 얼굴 전체에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풀악셀은 한 일주일 정도는 기간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으세요. 풀악셀 하시고 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풀악셀 후에는 얼굴에 미세한 상처가 쭉 전체적으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처가 다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땀 흘리는 운동이나 피부에 자극 주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얼굴이 좀 많이 따갑고 이렇게 붉음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바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민간요법인 팩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려 피부에 다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순한 재생크림류 등으로 피부를 자주 덧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작용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안쪽에 고름이 찬다든지 농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마무시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홍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굴이 붉은 상태로, 사과같이 붉은 상태로 계속 한 달, 두 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3일이면 괜찮아지는데 이렇게 길면 문제가 또 되겠죠. 세 번째, 흉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굴에 미세하게 상처가 막 나 있는데 그게 다 흉터가 남는다면 너무 끔찍하겠죠. 네 번째, 색소가 남을 수가 있어요. 염증이 나고 나면 그 염증 후에 색소가 얼굴에 이렇게 드문드문 나면서 여드름 흉터처럼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막 따갑고 가렵고 막 긁고 싶고 막 못 참을 정도로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좀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피부 겉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방법은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는 거예요. 피부 겉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면 이런 부작용들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다음 세대 레이저 비박피 프랙셔널 레이저예요. 이 레이저들은 겉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겉에 상처를 내지 않고 피부 안쪽에 전기를 흘려줘서 안쪽에만 상처를 내줘요. 겉에 상처를 내지 않고 안쪽에만 상처를 내주기 때문에 앞선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 비박피 프랙셔널 레이저 너무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시크린 레이저 내지는 비너스 비바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비박피 프랙셔널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전에 프락셀 레이저 부작용으로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시크린 레이저 내지는 비너스 비바 레이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프락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락셀 사실은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 문제점도 있지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모공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다만 이제 모공으로 많이 고민하셨는 분들이 치료를 한두 번 받으시고서는 나는 모공 치료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숙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공 치료는 사실상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상담 통해서 시술 받으신다면 모공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락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셀은 원인에 이어서 산으로 간다. 첫 번째 지수가 있어요.